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지금 국가직 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려고 해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시점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만한 포인트를 5가지 짚어드려 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집중할 건덕지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특강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잔소리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수험생에게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 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능 빈출 어법 포인트는 무조건 잡아라. 자, 수능 어법 포인트는요, 옛날부터 구문을 강조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즉, 지엽적인 문법 포인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문 분석을 하기만 하면 답을 맞힐 수 있는 친구들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최근에 공시 문법 문제랑 아주 경향성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같이 생긴 것, 관계사같이 생긴 것, 형용사나 부사같이 생긴 것,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일단 밑줄을 그어 놓든 네모를 치든 해놓은 다음에 얘가 맞니 틀리니를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검증할 땐 어떻게 검증하면 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이러한 매뉴얼을 딱 심어 놓고 이런 매뉴얼대로 착착착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맞나? 오케이, 패스. 2번은 맞나? 오케이, 패스. 3번은 맞나? 오케이, 패스. 4번은 맞나? 4번에서 걸렸어? 얘가 정답이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포인트는 무조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당장 시험 보러 가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법 포인트 짚어보러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귀대명사예요. 제가 제귀대명사를 왜 강조하느냐? 제귀대명사가 최근에 어떤 시험에 나왔었죠? 2023학년도 수능에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에서 많은 학생들이 틀려서 오답률 2위인가? 1위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탑5 안에 드는 문제로 문법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기대명사는 문법 포인트 간단하게만 짚어보면요. 제기대명사는 크게 용법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강조용법이 있고 두 번째, 제귀용법이 있습니다. 자, 제귀용법은요, 말 그대로 제기대명사, self나 selves가 붙은 이런 제기대명사가 주어와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ohn loves him 이라는 문장과 John loves himself 라는 문장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imself, 얘는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가 쓰였던 건 무슨 뜻이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존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John loves him 이라고 하면 himself가 아니라 힘이 나왔죠. 힘이 나왔다는 건 스스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 예컨대 탐 같은 친구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거는 동성애자, 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로 하나 꼭 짚어가셨으면 했던 게 뭐였냐면 주어와 목적어뿐만 아니라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도 제기대명사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건 제가 위에 나와 있는 문장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강조용법은요, 제기대명사의 제귀용법이랑 조금 다릅니다. 강조용법은 강조만을 위한 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강조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완전 필수적일까? 별로 필수적이지 않을까? 필수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부사라고 분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로 그 스스로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기용법에서 나오는 이 제기대명사는 무슨 품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강조용법과 제기용법은 뭘로도 구분할 수 있다? 품사로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위에 있는 문장 살짝만 보면요. 기출 문장들은 여러분 여러 번 풀어봤을 거니까 알아서 풀어보시고, 자, B번 문장 볼게요. B번 문장 보니까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니까 put 동사부터 튀어나왔네. 동사부터 튀어나왔던 건 이거 무슨 문장? 명령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명령문은 생략된 주어가 뭐죠? you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you랑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으면 뭐가 맞다? yourself가 맞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C번 문장까지만 한번 볼까요? C번 문장 보니까 to make me, to make myself, self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경우에도 제기대명사를 사용한다 그랬어. 그런데 투부정사가 의미상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의미상 주어가 안 나와 있을 때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고요. 첫 번째, 일반인 경우.
두 번째, 문장 내에 의미상 주어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to make 이거의 의미상 주어가 뭘까요? I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되니까 me가 아니라 myself를 고르는 게 맞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딱 하나만 더 볼까요? 2번 문장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대충대충 풀려고 하면 틀릴 수 있어요. 왜? 자, 주어가 뭔지 보니까 주어가 I야. 그러고 나서 help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myself를 쓴다 그랬어. 이렇게 보실 거죠.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에도 제기대명사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몇 형식 문장이에요? 5형식 문장이네. 5형식은 어떤 포인트를 배웠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마치 주어와 동사와 같은 관계, 즉 주술 관계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to help의 의미상 주어는 I가 되는 거예요? U가 되는 거예요? U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U와 help의 목적어가 같아야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고, 다르면 그냥 목적어를 써야죠. 인칭대명사를 써야지. 그런데 U랑 me는 같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정답은 me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세 가지 포인트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겠고, F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까다로운 수일치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풀어보시고요. 모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문법 교재 빨리 펼쳐보시고 한번 스르륵 읽어보신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이치가 나왔네. 이치가 나왔으면 단수 수일치. 동사도 단수 수일치 시킨다. physics, 학문, 질병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many a careless worker. 이거 뭐예요? many a careless worker면은 many careless worker랑 똑같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수일치상에서는 차이가 있죠. 왜? 어가 나왔잖아. 어가 나왔으니까 아무튼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많은 부주의한 보행자라고 번역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단수 취급해야 된다. 됐죠? A번 볼까요? 10 years, A, B가 둘 다 주어가 10인데 앞에 건 is고 뒤에 건 have입니다. 왜냐면 앞에 나온 10 years는요 그냥 하나의 시간 개념이에요. 통으로 묶은 개념이라고. 10년이란 시간은 긴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엔 10 years have passed. 10년이 지났다는 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이렇게 각각의 시간이 점점점 흐른 걸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하나를 전부 다 살려서 복수로 받아주는 겁니다. 됐죠? C번까지만 볼까요? C번 보니까 more than one person 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명 이상의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were 맞을 것 같지만 정답은 뭐다? was가 된다. 왜? 아무튼 one person이잖아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맨 마지막에 제가 상관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예문을 여러 개를 실어놓을까 하다가 하나만 실어놨습니다. as well as는 독특하게 자, A as well as B가 나오면 대부분의 상관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동사를 B의 수일치를 시키지만 as well as는 B가 아니라 어디에 수일치 시킨다? A에 수일치 시킨다. 그래서 may instead 단수가 나왔죠? 그래서 정답 was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외에도 다른 상관접속사들 전부 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관접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근자일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사랑 가까운 위치에 있는 녀석을 수일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면요. 특이한 어순을 불러일으키는 형용사 부사죠.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위에 안 적어놓은 거 enough 같은 경우에 자, old, enough, old to 이런 거 안 되죠. 형용사를 부사가 꾸며주고 enough to 어순이 나오려면은 어순을 어떻게 바꿔야 돼? old, enough, to 부정사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문장은요. 제가 위에서 어려운 문장들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쉬워 보이는 문장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알아야 된대. 얼마나라는 표현이 how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얼마나가 꾸며주는 게 뭐야? 얼마나 큰이잖아요. 그러면 how tall은 하나의 덩어리죠.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렇다면 how their children are tall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어떻게 써야 돼? how tall their children are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B번도 볼까요? 자, 위에서 봤던 것처럼
how 다음에도 명사구가 나오면 형용사 명사가 아니라 형, 명, 어순으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B번도 틀렸겠네. C번 같은 거를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감탄문에서도 위에 특이한 어순 규칙이 통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는 포인트인데 넣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such라고 하는 애도 사실은 형용사가 아니라 한정사거든요. 그리고 to라고 하는 애도 한정사라고 불립니다. 서수도 한정사, such 같은 애도 한정사라고요. 근데 이런 한정사가 2개 이상 사용될 때는요. 정해진 어순을 따라야 되는데요. 이 어순 문제가 편입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서울시 문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당황스럽게 했던 Teacher's Grammar이라고 하는 호환 교수의 교재에도 이 어법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 없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진들이 such to 같은 어순이 되냐 안 되냐 같은 걸 물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넣어놓은 거고요. 그냥 such랑 서수가 서치랑 기수죠. 기수가 어떤 순서로 사용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강조 구문인데요. 여기서는 문법 설명을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 문법 설명 살짝만 읽어볼게요. 자, 분열문이라고 나온 건 that 강조 구문이고요. that 대신에 여러 가지 대용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책들마다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뭐 있는지를 다르게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법책들 대부분에는요. who, where, when 같은 녀석들이 된다고 할 거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안 된다라고 소개할 겁니다. 혹은 언급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생략시킬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문법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기까지만 되겠구나. 이거 플러스 where, when 같은 친구들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왜 헷갈리게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녀석들을 넣어놨느냐? 공시 문제는요. 출제자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 제가 엄청 열불냈던 건데 코안 교수의 Teacher's Grammar이라는 책에서 어떤 건 했어요? perfect라고 하는 극성 형용사에다가 most 같은 최상급 표현을 붙여놨다고. 대부분 문법책에서는 most perfect가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TG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도 써 라고 이거를 옳은 문장이라고 내놨는데 이거를 옳은 선지로 내버렸다고. 수험생들 아주 엿먹이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시 문제는요. 출제자가 절대 깊게 생각하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문법책 하나 펴들고 나서 거기 있는 예문 아무거나 갖다 쳐 낼 수도 있는 게 공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도 알아둔 다음에 진짜 빼박으로 아닌 애를 찾으면 걔를 정답으로 하시고 아니면 얘네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강조 불가 표현. 동사구는 절대 강조하지 못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플러스 형용사도 강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분열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유사분열문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동사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동사는요. to 부정사에 나오는 동사도 되는데 그냥 동사 원형도 포함합니다. 무슨 뜻이냐? what 같은 애가 나오고 뒤에 did로 끝나면 그 절이 did로 끝나게 되면요. 뒤에 나온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미기출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 분들이 독해 지문에서 이런 구문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즉 얘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친구이다. 저는 얘를 좀 별표를 쳐놓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그냥 What Frank did was wash 라는 거 보고서 wash가 아니라 to wash이지 라고 바로 정답으로 찍고 지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들어놓으시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래 보면은 가주어와 분열문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여기 2번의 첫 번째 거 불완전하게 되면 강조구문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분법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있으면 관계대명사, 가리키는 대상이 없으면 강조구문입니다. 지금 깊게 설명드릴 시간 없죠. 대충만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장 확인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살짝 설명해 보면은 it was not 다음에 여기가 강조되는 부분인 거 아실 수 있겠죠. 보니까 her refusal 명사구 나와 있고요.
her rudeness. 명사구 나와 있죠?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한 것도 강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포인트로 짚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 문장 확인하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do 나와 있죠? 이거 뭐냐면 동사의 강조예요. 일반 동사를 포함해서 그냥 동사를 강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do를 삽입시킨다 라는 거 문법책에서 본 적이 있으실 거고요. 아래서부터는 쭉쭉쭉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조금 함정으로 파놓은 게 있습니다. 함정으로 파놓은 게 뭐냐면 여기 아래에 All I wanted was help him.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제가 아까 what절이나 이런 데에서 동사가 뭐로 끝나야 된다 그랬어요? do로 끝나야 된다. 죄송합니다. do로 끝나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do가 아니라 wanted로 끝났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뭐를 써야 된다? to help를 써야만 한다. 오케이? 아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What everybody likes best is to talk to her. 여기서 to 생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무조건 써줘야 돼요. 왜? 동사가 do가 아니라 likes니까 무조건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깊게 설명드리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그냥 외우세요.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빈줄 포인트에서도 이거는 조심하자 라고 해놨는데 1번에 별표 쳐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능 빈줄 포인트라고 알려드렸던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틀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eep 목적어 from ing 이 구문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ing 자리에 being pp가 나와야 되느냐 동명사가 나와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 안 해가지고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일부러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꼭꼭꼭 파악하도록 하자. 아시겠죠? 두 번째, 관계사절의 이중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명사 하나가 나와 있는데 관계사절 나오고 그 뒤에 또 관계사절 나오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관계사절도 명사를 꾸민다. 두 번째 관계사절도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관계사절이 앞에 첫 번째 관계사절이 앞에 선행사를 꾸미고 이렇게 뭉쳐진 녀석을 뒤에 관계사절이 꾸민다. 둘 다 분석 가능한 표현입니다. 물론 뒤에 게 좀 더 맞긴 한데 우리가 이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아무튼 하나의 선행사를 두 가지 관계사절이 수식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관계사절 내 삽입절 이거 여러분들 잘 못 찾으시잖아요. 선행사 나오고 I believe와 같은 표현 나온 다음에 뒤에 갑자기 will 같은 거 나오면 이거 틀렸네 라고 분석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거라고 원래 I believe that 주어 will 어쩌고 저쩌고 라는 문장과 앞에 다른 절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사와 종속절 내 주어가 똑같은 녀석이었던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who나 that으로 바꾸고 얘를 관계사절의 맨 앞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사 관계대명사 I believe 여기서 that은 지워버릴게요. I believe will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제가 여기서 that을 왜 지웠는지는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후 위치를 묻는 것도 언제든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자꾸 관계대명사 문제 풀다 보면요.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이럴 때 뭐 봐야 되지?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 돼. 이것만 기계적으로 푸시는데 후는 앞에 사람이 나올 때 위치는 앞에 사물이 나올 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문제 낼 수 있다라는 거 꼭꼭 명심하시고 여기에 보면은요. 실제 기출 문장에서도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강조 구분이기는 하지만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5번째, 분사형 형용사 혹은 감정 형용사라고 불리는 exciting 같은 친구 있죠. 이런 친구는 타동사에 ing를 붙이더라도 목적어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excite 같은 표현 아니면 amaze 같은 표현 전부 다 동사에서 온 녀석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 전부 다 타동사거든요. 누구누구를 놀래키다,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친구들이겠네. 그러면 우리 타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어떻게 쓰인다고 배웠어요? 타동사에 ing가 붙으면 뒤에 똑같이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배웠을 거라고. 그런데요.
그런데 감정 형용사로 대표되는 분사형 형용사들은요. 죄송합니다. 타동사에 ing를 붙이더라도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이게 바로 작년 서울시 문제에서 나왔던 동명사 혹은 분사의 그냥 준동사라고 할게요.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과 형용사적 성질을 묻는 문제인 거예요. 형용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고요. 동사는요. very 같은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출제 포인트로 나온 건데 분사형 형용사가 이거랑 관련된 녀석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6번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명령문에 생략된 주어는 you라는 거 그리고 유사관계대명사라는 애들도 존재한다. as나 then이나 but 같은 친구 나오면 무지성으로 뒤에 완전해야 된다는 둥, 뭐 병렬을 찾는다는 둥 이렇게 풀지 마시고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보셔라. 8번 관계한정사라는 것도 있다. 제가 몇 번 퀴즈를 통해서 낸 적이 있는데 in which case 같은 식으로 참고로 이거 올해 23년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완전 안 쓰이는 표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정사가 관계대명사 위치처럼 쓰이는 거, 즉 관계 한정사 표현도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지금 공부할 건 아니에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짚고 넘어가시라고요. 아시겠죠? 9번 유사보어 이거 뭐야? laid and damaged 같은 표현들 기출에서 본 적 있으시죠? 본 적 없으시면 그냥 무시하세요. 이런 표현에서 damaged 같은 애들을 유사보어 혹은 분사구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녀석들 출제자가 아마도 함정선지로 판 게 아닐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출제자들은 무지성으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 출제자들은요. 이거 함정선지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냈을 텐데 함정선지가 된 겁니다. 오케이? 유사보어, 분사구문이 쓰이는 경우에는요. 주어, 즉 의미상 주어가 주어랑 같은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공부가 된 분들한테는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 공부가 안 된 분들한테는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관계사절의 생략 조건 이거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관계사절의 생략 조건 일반적으로 뭐라고 설명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관계부사는 생략 가능하다. 세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라고 배우죠.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규칙 하나 더 외워두시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압축한 버전인데요. 자,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 차례대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생겼죠? 선행사 나오고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잖아요. 왜? 목적어 자리만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주어랑 동사 어순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계대명사 생략시킬 수 있겠네요. 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니까 관계부사 뒤에는 부사가 생략되잖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다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행사 뒤에 잇따르고 있는 관계부사 where 같은 친구는요. 생략 가능하겠네요. 됐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문법 규칙 하나 더 있다고요. 앞에서 관계사절 내 삽입절 배웠잖아요. 제가 아까 들었던 예문이 뭡니까?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행사 나오고요. 관계대명사 that 나오고 I believe will see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왔다고 쳐.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believe that 대절 안에 있는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빠져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어 자리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나온 that은 생략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생략 가능하다고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출제자는 출제할 생각도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인 문장, that이 생략된 문장 가져왔다가 수험생들이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문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깊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지금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11번은요. 제가 공시생들 단톡방에 들어갔을 때 진짜 한 달에 4번 정도는 질문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별표 이렇게 많이 치고 2개밖에 없죠. 1번하고 11번. 이 2개는 진짜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11번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볼게요.
앞에 뭔가가 샬라샬라 막 나와 있어. 그래 놓고 컴마 some of who냐, some of whom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아요? whom이 맞아요. 왜요? 왜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여기 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주격관계 대명사 아닙니까? 이거 주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요. 주어는요. some of whom 전체가 주어로 쓰인 거고 얘는 주어가 아니라고. 굳이 주어를 딱 한 단어만 뽑아보라 그러면 some이지 who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who가 와야 되는지 whom이 와야 되는지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 뒤에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요.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격 명사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whom이 맞는 거라고요. 오케이? 얘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꼭 파악하셔야 되는 거 1번과 11번은 문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꼭 체크하자. 나머지 애들은요. 문법 문제적으로 현 시점에서 공부할 애들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출제자들은 또 깊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가직 절대 버리고 가는 시험 아닙니다. 지방직 시험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붙을 거지만 국가직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붙을 수 있습니다.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영어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법이든 한국사든 뭐 행정학이든 교육학이든 다 버리지 마시고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최대한 되짚어보고 나서 내일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